네, 지금 녹화되기 시작했고요. 안녕하세요. 시간 거의 다 돼서 이제 시작하려고요. 이제 제가 조금 익숙해져서 이제는 하면서도 채팅창 들어오신 분들 제가 승인해 드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꼭 지금 일찍 안 들어오셔도 중간중간에 딴짓하면서 참가자 승인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화면 공유 시작하고 자 화면 공유 시작하고 이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소리 안 들리시면 손 들어주세요. 들릴 거예요. 지금은 그쵸? 잘 들리죠? 네. 자 준비되셨어요? 갑니다. 자, 지난주에 했던 거죠. 어떤 때 집중하는가. 제가 지난주에 이거 분명히 여기 딸린 사진들이 있는데 사진들이 안 나와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저 뒤에 딴 데 가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사진을 갖고 와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우리한테 오는 잠깐만요. 내 얼굴이 전혀 안 보이니까 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보이게 해놓을게요. 됐다. 발표자 보기. 이게 안 보여도 이상하고요. 보여도 이상하고요. 발표자 보기 됐다. 그래서 우리한테 오는 학생들 내담자, 환자 내담자로 통일할게요. 다시 내담자로. 우리한테 오는 내담자들은 집중이 짧아요. 집중이 짧으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집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 집중이 짧으니까 우리한테 오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집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다. 자, 분명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집중이 짧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순간에 우리가 입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런 어려움이 있죠. 자, 사강세 불감중 지금 생각나셨을 거예요. 제가 채팅창을 한번 볼게요. 혹시 쓰시나? 사강세 불감중 생각나세요? 생각나시면 좀 써주시겠어요? 채팅창에? 식초를 너무 많이 넣었네요. 요새 애플 사이다 비네거 에이드 이렇게 만들어 먹거든요. 그러니까 유기농 애플 발효 식초를 넣어서 먹는데 이게 되게 속이 편하더라고요. 대답을 안 해주시면 혼자 가겠습니다. 사강세 불감중이거든요. 사강세 불감중. 자, 첫 번째는 사이즈요. 사이즈하고 음악치료 안에서는 사이즈랑 강도는 그게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데 이제 시각적으로 생각을 하면 크다 작다와 색깔이 강렬하다 안 하다 이제 강도를 차이를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음악 안에서 청각 자극 안에서는 사이즈와 강도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는 새로운 것이 있을 때 집중해요. 못 보던 것, 신기한 것, 새로운 것 그런 것들에 집중하고요. 그 다음에 불일치할 때, 그 다음에 감정이 들어갈 때,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중요할 때 주의할 수 있어요. 자, 이 하나하나를 설명을 드릴게요. 사이즈는 자, 요렇게 작은 파란 동그라미가 있고 이렇게 큰 노란 동그라미가 있어요. 사이즈적으로 하나는 작고 하나는 크면 우리가 큰 거에 집중을 하게 되어 있지만 왜 박물관 같은 데 가서 쌀 아래 이렇게 새겨놓은 거 이런 것들도 우리가 너무 작아도 집중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즈 크다 작다 이런 거에서는 그거를 비교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가 아주 크거나 아주 작거나 그럴 때 집중을 유도할 수 있고요. 강도는 이렇게 나오다가 하나가 계속 이렇게 똑같이 나오면 강도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분산돼서 집중이 돼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하나가 확 커져버리면 저거에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집중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느 거에 집중하느냐. 그럼 우리가 내담자로 하여금 어디에 집중하게 하려면 그거에 포인트를 주시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 사진 처음 봤을 때 너무 웃었어요.
이게 아주 초기 사진이죠. 지금은 뭐 이렇게 동상에 뭐 인형에 마스크 씌워놓은 거 굉장히 많이 보이지만 처음에 이걸 봤을 때는 아싸 이건 또 뭐야. 그리고 제 인스타에도 올라간 그림 중에 하나예요. 뭔가 새로운 게 있을 때 우리는 굉장히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죠. 자, 이건 불일치를 설명하라고 만들어 놓은 영상 사진이고요. 자, 지금 다 똑같은 장미가 있을 때는 우리가 집중할 게 없지만 여기에 수선화가 나타난다. 그러면 이거에 집중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불일치 됐을 때 우리는 집중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노란 수선화만 쭉 있다. 노란 수선화 나와라. 노란 수선화만 쭉 있다 할 때는 여기서는 노란 수선화에는 집중할 것이 없잖아요. 근데 불일치되는 장미가 나타난다. 그럼 여기에는 집중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불일치를 노리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음악이 예상하던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 혹은 거기서 쓰지 않을 것 같은 코드를 쓸 때 아이들은 거기에 확 집중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의 집중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우리가 음악적으로 어떻게 자극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정서라고 그래서 좋은 음악을 너무너무 뽑고 싶었으나 이게 컴퓨터로 이렇게 하면 사실 음질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 정서를 건드릴 수 있을 만큼 좋은 음악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각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의 감정을, 나의 정서를 건드릴 수 있는 음악이 뭔지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거는 이 슬라이드 한번 봐주세요. 이건 개인적인 중요도를 설명할 때 제가 쓰고 있는 영상인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그림이 뭐? 라고 얘기하실 수밖에 없어요. 무슨 화면의 구도가 아주 좋은 것도 아니고 예술적인 측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의 표정이 그리 예쁜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거의 사연을 들으시면 이 사진이 저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 사진이 나로 하여금 얼마나 집중하게 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있는 아이는 지금 장대같이 커버린 중학교 2학년짜리 제 조카고요. 가끔 제 라이브에 나타나는 곽찬혁이라는 인간인데요. 이 아이에 대한 할머니의 사랑은 지극정성이시겠지만 정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저 당시의 어그는 굉장히 비싼 거고 저 미국서 바로 사갖고 와서 몇 번 신지도 않은 거를 그 손주를 사랑하시는 마음에 찬데 나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저 새로 산 어그를 아이에게 신켜서 저희 어머니가 저 아이의 할머니가 내보낸 거예요. 눈밭에. 그래서 저 말도 안 되는 장갑을 신고 저 말도 안 되는 신발을 신고 저렇게 좋아서 누워있는 아이의 모습이 저한테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건 개인적인 중요성이지 여러분들한테는 하나도 중요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와 같이 지금 영상 하나를 더 보여드릴 건데 지금 이 영상에서 나오는 음악과 영상은 사실 그리 뭐 영상적으로 뛰어난 것도 아니고 음악적으로 뛰어난 것도 아니지만 저 영상은 제가 찍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연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중요해지는 나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되게 중요해요.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음악 치료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집중을 가져올 수 있는 요소들을 적절하게 이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이즈는 소리의 크기, 소리의 강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새로움은 못 듣던 소리가 될 수도 있고 예측하지 않았던 소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반짝반짝 작은 별 같은 경우에 마이너로 치게 되면 완전히
그 뽕필이 나기도 하지만 굉장히 아이들이 집중하는 역할도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불협화음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의 화성 전개라든지 이런 것들은 연습을 많이 하시지 않으면 현장에서 나오기 되게 어려워요. 이게 자연스럽게 손에 익어서 나오기는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그래서 잠깐만요. 실장님 들어오셨죠? 네. 제가 가끔 문을 잠가놓고 방송을 하는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30분을 넘게 기다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못 듣던 소리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악기를 다양하게 가지고 계시고요. 조금 이렇게 특이한 악기들을 조금 모으실 필요도 있어요. 그게 가끔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네. 아이들의 집중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 새소리 나는 악기 그런 것들도 가끔은 필요할 때가 있어서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저희가 악기 잘못 사면 왜 세션에서 실제 사용 못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저는 또 너무 비싼 거 샀다가 망가뜨리면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한번 카림바 밑에 이렇게 타악기가 이렇게 그 드럼이 달려 있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좀 큰 카림바를 산 적이 그거를 아이가 밟아가지고 망가뜨렸는데 정말 너무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제 잘못이에요. 왜냐면 그런 악기 그렇게 뭐라고 그랬죠? 소위 말해서 비싼 악기를 그렇게 마구 방치하면 안 됐는데 아이가 너무 좋아하길래 꺼내줬다 그렇게 됐었는데 하여튼 말씀드리는 거는 치료사로서 조금 이렇게 독특한 악기들 그리고 모양이 독특하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취미 삼아서라도 좀 모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그렇고 자 불일치는 음악적 불일치도 있고요. 여기 사강세 불감 중에 음악적 불일치 그리고 예상하던 방향하고 다르게 가기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음악은 분명히 감정을 불러일으키잖아요. 분명히 일으킬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개인적 중요성, 선호도하고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클래식 곡도 본인이 클래식 곡에 별로 관심 없으면 그건 되게 듣기 힘들어요. 그래서 치료사에게 있어서 나의 음악적 선호도는 전혀 중요치 않아요. 치료에 들어가는 순간 나의 음악적 중요도는 음악적 선호는 중요하지 않고 내담자가 가지는 선호도가 가장 중요하고요. 물론 제가 이제 그 경인방송에서 힐링뮤직이라고 진행을 라디오를 좀 한 적이 있어요. 한 3년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 진행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거는 음악도 편식하지 맙시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많이 들어봅시다. 뉴에이지도 많이 들었고 클래식도 많이 들었고 가요도 많이 들었고 팝송도 많이 들었고 새로운 팝송도 많이 들었고 옛날 것도 많이 들었고 저도 사실은 음악치료라는 분야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클래식에 굉장히 한정적으로 음악을 많이 듣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그 시점에는 바하, 핸델, 하이든 거의 거기까지밖에 모차르트도 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의 맥시멈이 바하, 하이든, 핸델 요 정도였고요. 팝송은 올드팝, 지금은 올드팝이지만 그때는 제 시대의 팝송이죠. 약간 조금 그러니까 너무 연식이 나와서 그만할래요. 하여튼 그 시점에는 이제 한국으로 음악 들어오는 게 조금 많이 늦었었기 때문에 이미 올드팝이 된 것들이 많이 들었었는데 음악적 취향이 굉장히 한정적이었는데 이제 음악 치료에 들어오고 나니까 음악 취향이 한정적이어서는 안 되더라고요. 뭐 트로트도 불러야 되면 불러야 되는 거고 가곡도 불러야 되면 불러야 되는 거고 아직도 랩은 아직 잘 못하겠어요. 그러나 뭐 해야 되면 하는 거지. 뭐 이제 정말 하다 보니까 까라면 까는 수준이 돼가지고 이제 못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막 지금 그렇게 되기는 했는데 이렇게 바로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막 공부하신 분들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바로 되는 건 아니고 제가 공부 시작한 게 94년이에요. 지금 공부부터 시작을 해서 또 시작해야지 04, 14, 6년 지났다고 지금은 26년째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음악적 뭐라 그러죠? 내가 프로바이드 할 수 있는 음악은 굉장히 넓어져야 돼요.
굉장히 넓어져야 돼요. 저도 시작은 피아노였으나 지금은 피아노도 하고 기타도 하고 드럼도 하고 젬베도 하고 뭐 카혼도 한다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하여튼 카혼도 하고 색스폰도 하고 이렇게 쭈루루루루루 늘어난 게 하루아침에 늘어난 건 아니고요. 굉장히 차근차근 늘어났고 청음도 맨날 맨 위에 줄밖에 못 듣다가 이제는 다 들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래서 음악 치료사로 가는 길은 절대 심심하지는 않아요. 항상 할 일은 천지예요. 할 일은 너무 많고 배워야 될 것도 너무 많고 심심하진 않은 직업이지만 그와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쉴 틈이 없는 직업이기도 해요. 그러나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ADHD 성향 때문에 이런 것들을 너무 즐기고 있지만 만약에 본인의 성향이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면 그냥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이제 같이 일하시던 분들,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치료사 분들은 어쨌든 저랑 템포가 맞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모두 그런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걸 이제 와서 발견을 하다니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치료사도 다양한 그 성향을 가진 분들이 필요하고 다양한 강점들과 장점들을 가지신 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가진 장점은 빠르고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있는 것들이 장점이라면 안으로 쑥 들어가서 한 사람과 깊이 만나는 거는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안에서 장점을 더 키우는 방향으로 치료사로서 성장하는 걸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치료사로서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막 지금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되게 다양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저렇게도 말씀드리지만 제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치료사란 항상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치료사지 정체되어 있는 치료사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방향성이 어디가 됐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하실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점점 강의가 내용은 없고 잔소리만 들어가는 듯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집중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집중을 가지고 오셨으면 그 다음엔 거기에 주의를 기울여서 집중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필요한 것들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주의력 안에 5가지가 있어요. 이 주의력도 되게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외우시기 쉽도록 이제 말을 만들어 놨는데 초지교선분이에요. 초지교선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라님 오셨다. 네. 초지교선분 지금 녹화 되고 있는 거죠? 아유 놀라라. 초지교선분 초지교선분은 초점주의력, 지속주의력, 교대주의력, 선택주의력, 분활주의력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속주의력이 너무 좋은 환자분은 어디일까요? 채팅창에 써주시면 감사해요. 지속주의력이 너무 좋아요. 지속주의력이 너무 좋은 파퓰레이션 하나 있어요. 기다릴게요. 지속주의력이 너무 좋아서 딴 데로 주의를 가져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아이가 뭐에 집중을 하면 절대 그 주의를 딴 데로 가지고 오기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 3명이 계시니까 ASD 맞습니다. 오티즘 스펙트럼 디스오더. 걔네들은 자기가 뭐 돌릴 거 없을까요? 돌리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아이는 이 돌리는 걸로 1시간도 놀아요. 여러분들 실제로 해보세요. 우리 이거 못해요. 이거 못해. 어지러워요. 지금 이만큼만 해도 어지러워요. 지금 이만큼만 해도 너무너무 어지럽거든요. 그리고 펜 돌아가는 거 보고 어떻게 1시간을 읽냐고요.
지속적 주의력이 너무 좋아서 이 아이를 교대주의력이나 분할주의력으로 가져가기 너무너무너무너무 어려워요. 그 다음에 선택적 주의력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애들은 누가 있을까요? 선택적 주의력. 아이고, 선택적 주의력 안 되는 애들은 누가 있을까요? 어떤 선택되어진 내가 선택한 자극에 쭉 주의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주변에 다른 자극이 오면 바로바로 주의가 넘어가는 애는 ADHD. 맞아요. ADHD요. 그래서 ADHD에게는 선택적 주의력을 가르쳐야 되고요. ASD에게는 교대주의를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이 5가지 주의가 조금씩 다른데 한번 살펴볼게요. 초점주의력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주의력이라고 얘기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초점주의력이에요. 하나의 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거에 집중할 수 있는 거. 제가 ADHD 성향이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도 그래서 이 초점주의력에서 선택주의력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도 강의하면서도 지금 저 옆에서 지금 선풍기가 제 방이 제가 클리닉을 잘못 잘라가지고요. 제 방만 에어컨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방엔 지금 선풍기가 있는데 선풍기에서 나는 팬 소리를 지금 계속 무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무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가끔 공연장 같은 데 가면 옆에 사람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려요. 지금 내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앞에서 공연하는 사람이잖아요. 거기에 초점을 못 맞추고요. 옆에 사람 소침 소리가 왜 들리냐고. 이게 ADHD 특징이에요. 내가 지금 집중하지 않아야 될 거에 한번 필이 꽂히시면 그게 계속 들리는 거예요. 초점주의력. 그래서 이제 초점주의력은 기본 주의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속주의력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에 지속해서 그거에 이제 제가 지금 밑에 나온 저것 때문에 지금 집중을 못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또 주의가 흐트러진 거예요. 자, 지속주의력 같은 경우엔 내가 집중하기로 한 거에 집중할 수 있는 지속적인 주의력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뭘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저 X가 있는데 발을 구를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네 마디라고 생각하시고 그게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인데 이 X 있는데 넷을 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다른 악기가 없으니까 우리가 옆방에 악기를 저렇게 많이 놔두고 내가 악기도 안 갖고 와서 또 이런 짓을 하네요. 죄송합니다. 자,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이 속도로 갈게요. 그래서 요거를 4회씩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쿵,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쿵,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쿵,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쿵, 둘, 셋, 넷. 자, 그러면 이제 4번이 갔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쿵, 둘, 셋, 넷, 넷,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어렵죠? 말하면서 하려니까 더 어렵네요. 가볼게요. 자, 4회씩 갑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가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넷,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론적으로 이런 게 지속적 주의력인데 내담자랑 이런 활동 하실 수 있냐고요. 내담자가 지속적 주의력을 늘리겠다는 아주 확고한 의지가 없는 한 이 활동을 내담자하고 어떻게 하냐고요.
그렇다면 이거를 내담자도 혹할 수 있게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치료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지속적 주의력은 이런 게 지속적 주의력이라는 걸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교대주의력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는 테레비 뉴스 프로그램 같은 데서 많이 보실 수 있는 장면이에요. 뉴스 보시다 보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카메라하고 지금 맞췄어요. 그래서 제가 정면을 바라보고 있으면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카메라처럼 지금 녹화가 되고 있는 카메라에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빨간불이 들어오면 앵커는 그거를 마주 보셔야 돼요. 마주 보셔야 되는데 마주 보고 있으면서도 지금 옆 카메라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카메라에서 이쪽 카메라로 넘어갈 거면, 지금 제 손이 보이시죠? 예, 이쪽 카메라에서 이쪽 카메라로 넘어갈 거면 저쪽에서 카메라 쪽에서 시그널이 옵니다. 이쪽으로 갈 거라고. 시그널이 오면 지금 그걸 보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깜빡깜빡 거리기 시작하면 딴 데로 갈 거란 얘기고, 그러면 이쪽에서 리코딩 불이 들어오면 이쪽으로 돌리셔야 돼요. 그렇죠? 지금 이게 교대주의력이에요. 자, 교대주의력은 두 가지 다른 자극이 있을 때 이쪽에서 저쪽으로 교대해서 주의를 할 수 있는 게 교대주의력이에요. 자, 그 오티즘 아이들 자폐 범주성 맞죠? ASD로 갈게요. 아유, 말도 안 나와요. 그 ASD 아이들 같은 경우 이런 교대주의력이 안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거기에만 집중을 하지 다른 사람의 자극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대주의력을 알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택주의력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는 셀렉티브 어텐션 그래가지고 선택주의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는 주의력이잖아요. 선택주의력 같은 경우에 내가 집중하고자 하는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만 기다리시면 제가 이 영상을 준비를 안 했네. 영상 하나 갖고 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셀렉티브 어텐션은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에 보시면 셀렉티브 어텐션 얘기 나오는 영상들이 되게 많아서 지금 셀렉티브 어텐션 여러분들 한번 하고 지나가세요. 이거는 되게 많이 나오는 영상이에요. 선택적 주의력 하면 너무나도 빨리 찾아보실 수 있는 영상인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직접 해보시고 가기를 원합니다. 셀렉티브 어텐션 테스트. 셀렉티브 어텐션 테스트 하면 나와요. 비교적 최신 영상 갖고 왔고요. Three in a row. The white team is the most important team. 자, 요거 인스트럭션 영어로 돼 있어서 설명드릴게요. 여기랑 같이 설명드립니다. 지금 들리실 거예요. Three in a row. The white team is the most important team. 그 하얀 거 입은 사람들이 축구공을 몇 번을 패스했는지를 세시면 돼요. 하얀 거 입은 사람들이 축구공을 몇 번을 패스했는지 시작입니다. Get rolling. You just knew that someone was going to do it. I knew it. I told you. 그 하얀 거 입은 사람들이 몇 번이나 패스했죠? 네, 12번 패스한 게 맞거든요. 근데 이 남자 보셨어요? 자살하려고 하는 남자? 이 테스트를, 유사한 테스트를 한 번이라도 하신 분들은 이 테스트를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화면 공유되고 있죠? 네. 이 테스트를 이미 보셨기 때문에 이미 하셨을 거예요. 채팅창 갈게요. 저 테스트는 되게 유명한 테스트고요. 여러분들이 저 테스트를 셀렉티브 어텐션이라는 테스트를 한 번이라도 하셨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 얘기 나오는 순간 여기서 얘기하지 않은 걸 딴 걸 보려고 그러기 때문에 이미 봐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저 셀렉티브 어텐션이라는 건 지금 저 테스트를 처음 하셨다면 하얀색을 보라고 했으니까 하얀색만 보셨어야 돼요. 만약에 까만 걸 보셨다면 선택적 주의력이 나쁘신 거예요. 진짜 ADHD일 가능성이 있으신 분이에요. 저 테스트를 한 번도 안 했었는데 저 테스트를 저기서 지금 그 자살하고자 하는 남자를 보셨다면 지금 선택적 주의력이 안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음악 치료에서는 선택적 주의력이 오히려 안 좋은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환자들이 보여주는 말하는 거 말고 보여주는 기타 등등을 한꺼번에 보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이 관찰하는 트레이닝 중에 그 사람이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는 것까지도 보는 연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택적 주의력이 약한 게 어떤 때는 치료사로서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영상이 아니라 슬라이드. 자, 분할적 주의력. 이거 남자들 참 못하는 거예요. 남자들 진짜 못하는 게 분할적 주의력이에요. 자, 여자들은 전화 받으면서 애기 보면서 음식하면서 다 되죠. 텔레비까지 보죠. 남자들은 이거 안 돼요. 남자들은 한 번에 하나만 해야 돼요. 그래서 남자분들한테 일 시킬 때는 반드시 한 번에 하나씩만. 네, 여러분들 아이고 지금 이게 지금 은디의 마중물 붙는 마음이 아니죠? 자, 분할적 주의력은 이런 주의력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다 같이 할 수 있게 하는 주의력이 분할 주의력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주의력의 5가지 하위 영역을 초주교 성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초점이 돼야 지속이 되고 지속이 돼야 교대가 되고 교대가 돼야 선택이 되고 선택이 돼야 분할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내담자 군에 따라서 특별히 더 안 되는 것도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요 얘기는 그 책이 노란 책인데 그 마이클 타우트의 그 리듬 음악 그리고 뇌에 가장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5가지 주의력에 5가지 프로토콜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토콜에 보시면 초점 주의력은 특정 자극에 반응할 수 있음을 얘기하고요. 예를 들어 우리 많이 하는 거 있죠. 시계는 아침부터 똑딱똑딱 이렇게 하면 똑딱똑딱 시계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특정 자극에 반응할 수 있음이에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주의력 훈련인데 저는 그 활동 되게 싫어요. 왜 싫어하냐? 시계는 아침부터 똑딱똑딱 시계는 아침부터 똑딱똑딱 시계는 아침부터 똑딱똑딱 부지런히 일해요. 이 노래 한 곡 나오는 동안 내담자가 참여할 기회가 3번밖에 없어요. 자, 그럼 나머지는 다 대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 되게 싫어합니다. 자, 그런 건 나중에 이제 한 번 더 이게 몰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지속주의력은 주어진 음악 패턴을 리듬 악기 혹은 선율 악기를 사용하여 모방한다. 자, 근데 지속주의력이라고 해서 시계는 아침부터 똑딱똑딱 시계는 아침부터 똑딱똑딱 시계는 아침부터 똑딱똑딱 부지런히 일해요. 이거 지속주의력이 향상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다면 왜 안 됐을까요? 됐다면 왜 됐을까요? 이거는 지속적 주의력 향상 안 돼요. 전혀. 아무 생각 없이 칠 수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이건 계속 칠 수 있잖아요. 그럼 지속적 주의력 안 돼요. 아까처럼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어딘가에 자극이 바뀌어서 표출이 될 수 있어야 지속적 주의력이에요. 제가 지속적 주의력 때문에 되게 놀란 것 중에 하나가
하나, 둘, 딱딱딱. 1 and 2 and 3 and 4. 이렇게 하는 게 지속적 주의력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인지가 경계선급이었고 ADHD 텐던시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아이였는데 따따따따 이게 안 돼요. 이게 연속으로 10번 이상이 안 돼요. 그래서 아니 이것도 지속적? 그랬는데 맞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훈련을 했더니 30번 이상 가요. 그런데 그게 훈련 없이 안 된다는 얘기는 이것도 훈련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따따따따 세 번째 박자를 분박을 한 거잖아요. 1 and 2 and 3 and 4 and 1 and 2 and 3 and 4 and. 그래서 이게 선생님의 도움 없이 30번까지 가는 데까지 거의 8주 걸렸어요. 그러니까 치료사의 도움 없이 옆에서 이게 하는데 거의 8주 걸리더라고요. 그렇다면 훈련 없이는 안 된다는 얘기니까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가는 거는 절대 지속적 주의력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1 and 2 and 3 and 4 and을 30번을 처음부터 할 수 있는 애는 이건 지속적 주의력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보다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당황스러워하고 계시는지 이제 들으시는 분들 때마다 굉장히 다르겠지만 인터벤션 플랜 짜면 액티비티 플랜, 인터벤션 플랜, 요새 인터벤션 플랜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자, 음악 중재 방법을 지금 쓰시면 거기서 더 어렵게 더 쉽게 난이도 조정해갖고 오라고 그러죠. 근데 난이도 조정을 지금 환자가 없는 상태에서도 난이도 조정을 못 하시면 환자 있는 상태에서는 머리가 백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재 방법을 쓸 때 난이도 조정을 하란 얘기예요. 막상 들어갔는데 이게 너무 쉬우면 어렵게 만들어야 되고요. 막상 들어갔는데 이게 너무 어려우면 확 낮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생 시절에 이런 활동 계획을 짜는 거는 머리에서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리셔야 돼요.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A를 했을 때 B가 나오면 이렇게 가지만 A를 했는데 C가 나오면 어떻게 갈 것인가가 앞에가 보이셔야 돼요. 자, 그게 치료사로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과정이고요. 이게 현장에 나와서 오래 일하다 보면 생각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나와요. 그 전에 겪은 게 있으니까. 그 전에 당했던 게 있으니까. 그런데 처음 공부하실 때는 일일이 생각하고 계획을 짜고 미리 시뮬레이션 돌려보지 않으면 절대 안 나와요. 시뮬레이션을 심지어 돌리고 가도 그 시점에 안 나와요. 그리고 집에 와서 후회해요. 아, 그때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 한 100여 번 해야지 그때 그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교대주의력. 자, 교대주의력은 만약에 두 치료사가 있고 벨소리가 신호로 주어지면 내담자가 하고 있는 모방하고 있는 음악 패턴을 리듬악기에서 선율악기로 변화시키는 것과 같은 어떤 신호가 있을 때 두 가지 다른 표현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교대주의력이에요. 자, 선택주의력은 리듬악기와 선율악기로 제시되고 있는 두 가지 음악 패턴 중에 하나의 음악 패턴을 선택해서 그걸 쭉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따라가야 되는 자극이 있고 방해 자극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 활동 되게 선호하는데요. 되게 재밌어요. 이럴 때 처음에 할 때는 따라가야 되는 선택 자극이 크게 나가거나 강도가 세거나 따라가기 쉽게 해주시고요. 방해 자극이 굉장히 약하게 가셨다가 이게 점점 방해 자극이 커지고 세져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거 하는 거 되게 재밌어요. 애들 되게 싫어하고요. 선생님! 막 이러는데 너무 재밌어요. 골탕 먹이는 거 재밌어 하는 아주 개고자기 아이같이 재밌어 하고 있는 활동 중에 하나고요. 분할주의력은 두 가지 음악적 자극을 동시에 모방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실로폰에서는 리듬이 나오고 있고 이거 이상하게 써놨다. 리듬에서 오케이. 네, 실로폰에서는 이제 선율 자극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리듬 패턴이 있어요. 리듬 패턴이 있어요. 그러면 실로폰의 리듬 패턴과
그 다음에 드럼에서는 드럼이 커졌다 작아졌다 해요. 그러면 그 내담자가 피아노를 치고 있던 어떤 악기를 하고 있던 실로폰의 리듬 패턴과 드럼에서의 소리의 크고 작음을 동시에 모방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분할적 주의력의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되게 짜기 쉬울 것 같은데요. 이제 짜놓고 보면요. 이게 초점이야, 지속이야, 교대야, 선택이야, 분할이야,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를 분리해서 생각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되도록이면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지? 이제 교대로 짰는데 나중에 보니까 분할일 수도 있고요. 분할로 짰는데 그게 선택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확인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활동을 짰잖아요. 활동을 기획을 했으면 활동이 나왔으면 그거를 다른 치료사에게 나에게 적용해 봐 달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실제로 나한테 지속적 주의력을 확장시켰는지 교대주의력을 확장시켰는지 선택주의력을 확장시켰는지 분할주의력을 확장시켰는지를 혹은 향상시켰는지를 여러분들이 서로서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고 있는 내담자들이 본인이 경험하고 있는 거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치료사에게 적용을 해보시고 그렇게 확인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설명드렸는데 하나는 잠깐만요. 여기서 대표 거를 꺼내서 가지고 올게요. 어떤 때 주의할 수 있느냐? 사이즈, 강도, 새로움, 불일치, 감정, 개인적인 중요성, 음악에서는 선호도. 이거를 이용하여 집중을 가져오신 상태에서는 이 5가지를 구별을 하셔서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내담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선택을 하셔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활동을 만드셔야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할 거고요. 자, 이제 공유 중지를 한 상태에서 자, 오늘 강의가 어떤 부분들이 좋으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너무 강의 잘 들었고요.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갑자기 딱 느낀 건데 내가 한 플랜이 잘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 스스로 해보는 거 아니면 다른 치료사에게 적용해보는 거 이거 학교에서는 늘 하던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막상 제가 이제 나와서 세션을 할 때는 이걸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막 머리에서 시뮬레이션은 해봤지만 이걸 내가 스스로 해본다는 생각 아니면 뭐 다른 치료사한테 해본다는 생각을 잊고 살았던 것 같아서 전 졸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진짜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요 그거 되게 잊어버리기 쉽고요. 그리고 일단 음악치료사 2명이서 시간 맞춰 만나는 게 하늘의 별따기예요. 맞아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음악치료사 5명이서 무슨 약속을 잡는다? 정말 하늘의 별따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데 게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못 만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상 유튜브에 올라간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내담자들이랑 온라인 공연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도 약간은 줌을 좀 이용을 하는 방법도 서로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이제 대면은 좀 많이 어려워져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듣고 갑자기 아 맞지 이게 정말 당연하게 학교에서 했던 것들을 내가 잊고 있었구나 딱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주의력에 대해서 네네. 어떻게 보면 되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설명을 예시를 잘 들어주시고 하셔서 쉽게 다가올 수 있었고요. 네. 제가 음악치료 공부한 지 이제 4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러셨구나.
제 약점만 되게 보게 됐는데 교수님께서 중간에 강점을 키워야 된다고 네. 하신 말씀이 되게 힘이 됐고 네네. 계속 나의 부족함만 보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네. 마음이 들었어요. 그게 저도 학교에 좀 있었지만 학교에 학생들이 들어오는 순간 교수님들이 마음이 너무 급해져요. 얘네들은 2년 반 만에 현장에 나가는 치료사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요. 엄청나요. 그러다 보니까 잘하는 걸 자꾸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만 너무 보이는 거야. 지금 와서 반성하지만 저도 학교에 있을 때는 학생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보다는 내가 너무 급한 거예요,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다독거릴 틈이 없이 너무 몰아붙이기만 했다는 걸 요새 와서 후회하는데 아 그때는 빨리빨리 좀 오지 빨리빨리 좀 언제 하려고 맨날 죄송해요. 아니 그래도 저희 어머니가 바른 말씀을 되게 자주 하시는데 저보고 그랬어요. 너는 그 밥 먹은 지 20년, 쟤네 그 밥 먹은 지 4개월인데 제발 좀 내버려 두라고 그러셨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 소리도 안 들려요. 나만 너무 잘나가지고. 그런데 지금 좀 강의 안 나가고 이제 교수님 소리 안 듣고 나니까 조금 세상이 또 조금 보여요. 저도 굉장했었어요. 지금이니까 이렇게 이게 공개된 방송이니까 이렇게 칭찬도 해주고 그러지. 개인적으로 만나면 됐다 뭐라 그러고 그랬어요. 어떡하려고 그러니 맨날 이거 하고 뭐 언제 들릴 거야 막 이거 하고 맨날 그랬는데 지금 저기 인터넷상에는 항상 예쁘고 착한 것만 나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은 마음이 되게 급하실 거예요. 게다가 이번 학기 완전 버렸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네. 너무 안 됐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이건 무슨 보고에도 어려운 수업을 비대면으로 반을 하셨을 텐데 너무 맞아요. 힘드셨겠다. 아이고. 그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너무 길게 가면 저도 너무 힘들고 여러분들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원래는 제 생각에는 이 강의가 한 1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거의 한 장애아동 음악 치료만 한 2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가요, 우리.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